Next.js에 사용하는 여러 정보를 잘 표현하려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테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HTML의 중요 태그인 테이블을 쓰면 이와 같은 정보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내용을 나열할 뿐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 홈페이지에 차트 기능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 기능을 담당하는 페이지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 차트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레이아웃 가기 전에 페이지로 한번 만들죠. 페이지로. 자, 도켓 차트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view. 자, 템플릿은 동일하게 이제 적어주고요. 디비전도 동일하게 적어주고, 그리고 우리 히어로 레이아웃 썼으니까 그 히어로 레이아웃도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한글이 안 되네요. 자, 강아지와 고양이의 통계라는 통계 페이지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뷰 컴포넌트 만들었으면 이 뷰 컴포넌트가 Next.js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레이아웃에 썼던 이 Next 링크가 어딘가에는 사용이 돼야지 우리가 만든 이 뷰 컴포넌트가 Next.js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주는 좀 편리한 위치가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넉스 링크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만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위치 어디든지 넉스 링크라는 것을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만 써주면 이 우리가 만든 이 뷰 컴포넌트가 Next.js 쪽으로 들어가 붙게 됩니다. 이 정도 위치에다가 한번 통계적 내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켓 차트라고 우리 이름 붙였죠. 차트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대해서는 강량이 통계라고 적겠습니다. 아이콘도 이제 적당한 거를 이제 보여줘야지 사용자가 좀 잘 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폰트 오썸에 가서 이 차트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해 보면 차트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게 좀 눈에 띄네요. 요게 더 나을라나? 뭐 어느 정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차트를 그냥 갖고 오면 됩니다. 차트 갖고 와서 자, 이런 형태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 쪽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네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이제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통계를 보여주는 것, 색깔을 좀 다르게 가고 싶으니까 우리가 안 쓴 게 뭐 대부분 다 쓴 것 같네요. 불 막아서 히어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쓴 색깔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페이지가 5개나 있으니까 링크를 쓰지 않았나? 석세스를 안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석세스. 여기 가면 우리 맨 처음에 인덱스 뷰는 프라이머리를 쓰니까 석세스를 쓰지 않은 것 같으니까 차트에다가는 석세스를 쓰겠습니다. 어쨌든 모양은 색깔은 이제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통계 자료를 우리가 표현을 해 줄 텐데요. 자, 통계 자료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섹션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자 칼럼 있고 요 칼럼에 우리는 이제 차트 2개씩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칼럼도 이제 2개 있는 게 좋겠습니다. 칼럼 하나, 다시 디비전에 칼럼 하나. 자, 칼럼을 이제 2개 만들어 넣을 건데, 자, 그러면 차트를 어떤 거를 선택할 건가 하면 굉장히 많아요. 차트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좋은 점은 웹을 지원하는 언어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듈은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어떤 걸 할 건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럼 여러 가지 차트 중에서 네이버에서 만든 차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토스트 UI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번 써보니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토스트 UI라고 하는 게 네이버가 이제 밀고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도 있고 뭐 에디터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그리드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이 중에서 차트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차트도 종류가 많아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 이게 네이버가 이제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어 지원도 이제 합니다. 지원해서 예를 들어 라인 차트 가면 라인 차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 차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라인 차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가서 그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차트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이 코딩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갖다가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굉장히 쉬운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자바스크립트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더라도 오류가 왜 생겼는지를 잘 알려주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찾아서 그냥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 같은 데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도 요 밑에 요 코드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제 npm 인스톨 해서 현재 Nuxt.js 코드에 이제 토스트 UI 깔아서 그다음 그 밑에 여기 골뱅이는 이제 스코프를 정해 준다고 했죠. 자, 이 골뱅이라고 하는 거는 토스트 UI라는 게 이제 깔려 있으니까 그 토스트 UI 밑에 차트를 깔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라는 이름은 워낙 흔한 이름이잖아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데, 자, 그게 아니고 토스트 UI 밑에 있는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깔 때 그 스코프,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게 골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하진 않고 굳이 우리 Next.js 프레임워크에 깔 필요는 없고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고 싶으면 사용자 컴퓨터에 이제 깔라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트에서 또 중요한 점이 자, 이 토스트 UI 차트는 실행되는 위치가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뭐 현란하게 막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가잖아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어디서 돌아가는 언어입니까?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랑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HTML을 혹은 그림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 합니다. 서버 쪽에서 렌더링. 그러니까 복잡한 이 콘텐츠와 프로그램과 디자인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통 이제 그래픽스에서도 렌더링이라는 거는 그림 그려주는 부분을 렌더링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라우저에서도 정보를 보는 부분을 렌더링이라 하는데 서버 쪽에서 브라우저가 쓰기 편하도록 코드를 다 만들어서 보내주는 방식이 Next.js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가장 기본인데 차트를 그릴 때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서버에서는 그림 그려본들 브라우저에서는 보지를 못합니다. 왜? 서버에서 돌아간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는 괜찮은데 서버에서 차트에 대한 모듈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브라우저로 보내는 거는 괜찮은데 그림은 정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 자바스크립트로 차트를 하게 되면 동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동쪽으로 움직이는 이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철학에 맞게 차트를 좀 동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차트는 반드시 클라이언트에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저 밑에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 차트에 대한 CSS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Next.js 쓰려고 하면 자, 우리 next.config.js 여기에 이제 가야 됩니다. 여기 가서 우리 링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링크에 보면 우리 불마 썼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불마 썼던 내용 대신에 이 네이버의 토스트 UI에 대한 CSS를 넣어줍니다. 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스크립트를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스크립트 넣어주는 것도 nextconfig.js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디퍼를 하면 안 되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야지 이제 차트를 그리니까 꼭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디퍼는 이제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자, 얘를 그대로 받아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노드 쪽에 가서 다시 얘가 빌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빌드 시작해서 자, 우리 코드 쪽으로 가보면 뭐 특별한 일이 뭐 일어날 수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차트를 쓰기 위한 준비는 거의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차트를 쓸 때 조심할 점은 서브 사이드 렌더링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서브 사이드 렌더링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웹서버에서 사용할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플러그인스에 따로 이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파일 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우리 여기에 추가적으로 차트에 대한 거, 자, 이름은 뭘로 할까요? 토스트 UI 차트를 할까요? .js. 자, 토스트 UI 차트.js를 우리가 여기서 사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엑스포트 디포트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외부에 사용하려고 하면 함수가 하나일 때는 엑스포트 디포트를 해주고 여러 개면 엑스포트 해가지고 객체로 이제 보내면 됩니다. 우린 하나니까 차트 컨트롤 하나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펑션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적당하게 이제 변수를 선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선언할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고, 자, 토스트 UI 차트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었으면, 자, 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스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인 등록이 됐으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소스하고 그 다음에 모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소스로 지금 현재 웹팩이 만든 루트 폴더 밑에 플러그인스가 있고요. 그 밑에 토스트 UI 차트.js가 있습니다. 요 이름도 여기 대문자를 쓰는 게 좋겠어요. 토스트 UI 할 때 이게 좀 네이버 방식대로 갑시다. 네이버에서는 토스트 UI를 대문자로 쓰진 않았네요. 여기 하나의 붙임말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토스트 UI 차트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꼭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모드를 설정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Nuxt.js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돌아가는 거는 다 Node.js 환경에서 돌아갑니다.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죠. 서버에서 돌아가는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이 토스트 UI 차트는 서버에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서 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은 서버인데 어떻게 클라이언트에서 돌리는가? 그렇게 하면 얘가 모드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모드 쪽에서 얘가 돌아가는 코드는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간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면 이 코드는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그래서 이 모드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달랑 이 객체에 있는 멤버 하나일 뿐이지만 여러분이 이 코드를 모르면 며칠을 고생할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지? 네이버가 제공하는 데는 이 정보는 알려주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돌린다 생각하고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Nuxt.js의 기본 개념을 알면 당연히 클라이언트라는 키워드를 이 플러그인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차트를 한번 이제 그려보면 자, 우리 샘플이 좀 필요한데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요 차트 한번 볼까요? 요 차트. 약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샘플이 됩니다. 샘플이 돼서 이게 여기서 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코드 개발할 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이름은 뭔가 하면, 자, 차트를 그리는데 HTML 도움 중에서, 자, 어떤 엘리먼트에다가 그릴 건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설정을 할 때, HTML 쪽에 이름을, 아이디를 차트로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차트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을 이제 차트로 한다고 하면 요 차트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에 아이디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디는 우리가 차트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있는 다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에서 차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요 도움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서버에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게 다큐먼트라고 하는 모듈이 등장을 했죠. 얘는 브라우저에서 그려주는, 렌더링 해주는 그 다큐먼트 전체를 담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다는 거는 절대 서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먼트를 설정을 해주고 내가 어디 그릴지 결정을 해주고 데이터를 이제 넣어주는데 데이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객체로 넣어줘야 됩니다. 객체로 넣어주는데 categories라고 하는 부분은 얘는 y 값입니다. y. 자, y 액시스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고 시리즈라고 하는 부분은 x 액시스가 됩니다. 자, 여기 categories하고 시리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categories는 y 액시스. 그러니까 y-axis 엘리먼트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x축에도 그러면 원소가 7개 있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고 x-axis에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객체로 들어가서 데이터 쪽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이름은 버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객체가 또 하나 있죠. 똑같은 모양인데 네임과 데이터가 다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린다는 뜻이죠. 얘가 복사해서 하나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더 있으면 세 개를 그린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my 텍스트에서 그래서 여기 막 바꿀 수 있겠죠. 1000 2 마음대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이러면 데이터가 3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스라고 하는 거는 자, 차트에 위스하고 하이트를 이제 얼마나 할 건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차트를 이제 그립니다. 여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차트를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는가 하면 내가 임포트를 안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얘를 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 바 차트를 내가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바 형태의 차트인데 얘를 사용하려면 이 차트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자, 우리는 이게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이 Next.js에 있는 이 config 쪽에 이제 담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임포트를 한 건 아닙니다. 임포트를 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는 사용을 못해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잘 만든 게 클라이언트에서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네임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변수하고 함수가 너무 많아요. 같은 이름도 존재하죠. 얘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이제 이름 공간,
네임스페이스가 그 뜻이니까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요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요 통용되는 이름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찾아보면 네이버에서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토스트 UI로 삼고 있습니다. 이 토스트 UI 안에 클래스가 모듈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차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모듈에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 자, 여기서 뭐 특별한 문제는 이제 없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차트 쪽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는 당연히 또 이제 노드.js 혹은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스크립트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요 스크립트 쪽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임포트를 또 해줘야 됩니다. 임포트를 해서 차트를 그대로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그럼 플러그인즈 쪽에 있으니까 를 갖고 와서요.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엑스포트 디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위에 있는 이 템플릿 혹은 HTML 쪽에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도 엑스포트 디포트를 해주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도켓 차트.view라고 하는 거는 뷰 컴포넌트인데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돌아갑니까? 얘는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서버에서 돌아가요. 근데 자, 이 토스트 UI 차트는 어디서 돌아가야 됩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서버에서 돌아가요. 근데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 Nuxt.js에서도 여러분이 배웠던 안드로이드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이 컴포넌트가 생성이 돼서 기능을 수행을 한 다음에 죽어요.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뜰 경우에 호출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moun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mounted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 쪽에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mounted는 말 그대로 마운팅이 됐다,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브라우저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올라간 경우에 차트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Nuxt.js를 이해하지 못하면 차트를 출력을 하지를 못해요.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잡아야 됩니다. 코드는 복잡한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왜 저렇게 내가 함수 이름을 저렇게 써서 접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에 가서 자, Nuxt.js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얘로 이제 검색을 하면 왜 1어가 나오지? 일본에서 만든 건가? 자, 여기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입니다. 우리가 쓴 건 여기예요. 여기. 마운티드라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 쪽에 이 엘리먼트가 다 올라가서 준비가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큐먼트 여기 보면 우리 코드에 get element by id라고 하는 이 다큐먼트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운티드 쪽에서 대부분의 이제 Nuxt.js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마운티드에. 그래서 마운티드 쪽. 마운티드가 되기 전에 또 호출되는 거는 created.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의 그 라이프 사이클하고 비슷하죠. 안드로이드에 있는 라이프 사이클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운티드 쪽에 이제 하는데 조심할 부분, 자 얘는 클라이언트에서만 동작을 해야 됩니다. 돌고 있는 프로세스를 확인해 가지고 자 얘가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만 실행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Nux.js는 뭐라고요?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 if 구문이 또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요게 다 됐으면 이제 토스트 여기 이름이 틀렸습니다. 토스트 UI 그러니까 여기도 이름 확인해 보죠. 토스트 UI 차트 토스트 UI 차트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해줘서 보면 자 차트가 나오게 되죠. 차트 그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이제 예쁘냐 이런 걸 이제 떠나서 지금 네이버가 제공하는 이 차트를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